이번 시간에는 순차적 자료 구조의 마지막 자료 구조 중에 하나로 배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연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리스트에는 한 방향 연결 리스트와 양방향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우선 이제 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양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 리스트를 보려면 배열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순차적 자료 구조를 소개할 때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배열 A는 알다시피 연속된 공간에 메모리를 차지하고 인덱스로 상수 시간에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거죠. 뭐 3, 9, 마이너스 1, 2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연산이 뭐냐면 A, I와 같이 인덱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곳에 있는 값을 읽거나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상수 시간에 가능하냐면, 저번에도 말했듯이 0번 인덱스 0번부터 3번까지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째 인덱스의 원소의 시작 주소를 상수 시간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결 리스트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뭔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상에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들어있는 값이 3이라고 해요. 3이라고 하는데 이 3 다음에 들어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3 다음에 있는 값의 메모리 주소가 바로 이 3이 저장된 곳에 같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소를 가서 보면 다음 값인 9가 저장되어 있고 9와 함께 그 다음에 저장될 곳에 주소가 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소를 또 따라가면 다음 값이 나오고 다음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값을 봤는데 2라는 값을 다음을 봤더니 다음에 있는 주소가 none이에요. none. 이게 C에서는 null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none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의 특별한 경우라든지 어떤 것의 끝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none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봤더니 none이에요. none이라는 거는 더 이상 다음 값이 없구나라고 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 2가 속한 이 값이 마지막 값이 되는 거죠. 이 연결 리스트에서. 즉 연결 리스트에서는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값의 다음 값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값의 값과 그 다음에 다음 값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한꺼번에 저장해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두 개의 값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 값을 키 값이라고 불러요, 보통. 왜냐하면 각 노드별로 뭔가 값이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값들을 키 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값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통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그래서 어떤 키 값과 링크로 구성된 이 쌍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킥값과 링크를 합친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즉 이게 하나의 노드예요. 이게 노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노드와 링크로 연결된 구조를 연결 리스트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열의 장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덱스가 주어지면 그 인덱스에 저장된 값을 상수 시간 내에 알 수 있다는 거고, 연결 리스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무슨 노드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이 노드를 헤드 노드라고 불러요. 헤드. 머리 노드. 그럼 헤드 노드가 0번째라고 친다면 배열에서처럼 이 연결 리스트의 두 번째 노드에 들어있는 값.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요. 0번째는 3, 첫 번째는 9,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두 번째 노드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상수 시간 내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저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저장된 곳의 주소를 계산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헤드 노드부터 링크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서 몇 번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노드를 알고 싶으면 헤드 노드부터 한 번, 두 번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번째 노드에 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100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n개가 이 연결 리스트에 들어있다 그러면 n번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을 알기 위해서는 상수 시간이 아니고 100번의 링크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링크를 따라간다는 거는 결국 100번의 단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 정도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값이 어디 저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만큼의 시간이 드는 거죠. 상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연결 리스트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표적인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배열에서 만약에 0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9와 마이너스 1 사이에 5라는 값을 새로 인서트 하고 싶어요. 5라는 값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3, 9가 있고 그 사이에 5를 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인덱스 4로 마이너스 1은 인덱스 3으로 즉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9와 마이너스 1 사이에 5가 들어올 수 있는 빈 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5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인서트라는 거는 결국 그 인서트가 될 곳에 곳을 빈 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거의 n개에 가까울 수 있죠. 그러면 비고 n시간만큼 이동 연산, 즉 대입 연산을 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빈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비고 n만큼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연산이 비고 n만큼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연결 리스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결 리스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일렬로 그릴게요. 9 마이너스 1 2가 있고 너는 이렇게 공집합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에 새로운 노드 5를 삽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노드를 A라고 그러고 이 노드를 B라고 그러면 A에 있는 링크를 마이너스 1로 가르치지 말고 O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O 값을 포함하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고 O에 이제 다음을 연결하는 링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연결하는 링크를 마이너스 1을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3, 9, 5, 마이너스 1 이 순서대로 5가 9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삽입이 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A와 B 노드를 알고 있다면 가정에 의해서 알고 있다면 9의 링크 하나와 5의 링크 하나만 두 개의 링크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링크를 바꾸는 건 주소 값을 바꾸는 거니까 상수 시간이고 결국 이렇게 인서트 하는 게 상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단 그 전 노드 A와 그 다음 노드 B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있으면 자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날 테니까 그때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한 방향 연결 리스트와 양방향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을 설명할 텐데 말 그대로 한 방향 연결 리스트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링크가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에 3, 9, 마이너스 1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이 있는 노드에서 9 노드로 갈 수 있지만 9 노드에서 3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는 링크가 없기 때문에 즉 9는 3이 있는 곳에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링크가 있는 연결 리스트를 한 방향 연결 리스트라고 하고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하여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링크가 있는 양쪽 방향으로 링크가 있는 연결 리스트를 양방향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3, 9,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링크가 이렇게 있고 다시 각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링크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차칸을 생각해 보면 기차칸은 왼쪽 칸에서 오른쪽 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 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각각의 노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방향에서는 어떻게 돼요? 뭔가 키값 하나와 그 다음에 링크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링크, 여기도 링크. 근데 한 방향 연결 리스트에서는 키값 하나와 링크 하나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노드마다 키와 링크 말고 다른 부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밸류 값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 값은 여러분들의 학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밸류 값들이 있는데 이 밸류 값들은 뭐 여러분들의 뭐 학과 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들이 같이 저장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와 링크는 필수적이지만 나머지 밸류 값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결정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노드잖아요. 노드고 이 노드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해야 돼요. 클래스 노드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노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처음에 생성자를 하나 선언해야 되죠. 셀프에 키값이 필요하고 키값은 디폴트로 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밸류 값을 줄 수도 있는데 밸류 값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트에는 키 다음에 밸류 파라메타를 주기도 했지만 그건 노트를 참조하도록 하고 그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했어요. 그러면 이 셀프라는 노드 객체에는 어떤 멤버가 필요하냐면 키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키라는 멤버에 파라메터로 전달된 이 키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링크를 이름을 next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next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있는 노드가 궁금한 거니까 next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next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none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더 특수 함수를 하나 더 선언하는데 string 함수. 이거는 이렇게 우선 리턴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string self.key를 self.key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리턴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노드를 v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print v.키값 이렇게 하면 그 v에 들어있는 키 3이 출력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print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노드 자체를 그냥
이 프린트의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어떤 걸 프린트해? V에 들어있는 키 값을 프린트하라는 의미로 뭔가 동작하게 하려면 이 스트링 함수를 하나 클래스의 메소드로 하나 마련해 두면 됩니다. 이 클래스 함수. 그래서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스트링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라고 하면 이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V를 주면 이 V에 속한 클래스 노드잖아요. 노드에 이 스트링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지 보고 그 스트링 함수를 불러서 그 스트링 함수가 리턴된 스트링을 출력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어떻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동작하냐면 v.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얘가 뭐예요? 얘가 뭐냐면 셀프, 즉 V에 있는 키 값이잖아요. V에 있는 키 값을 스트링으로 만든 거니까 3이라는 문자열이 리턴되는 거죠. 그럼 걔는 그냥 문자열은 프린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어떤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 그 클래스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면 그 클래스 내에 이 스트링이라는 스페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 문자열만 리턴하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391 -1로 되어 있는 이 지금 현재 링크드 리스트 한 방향 연결 리스트의 예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선 A는 노드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A라는 노드가 만들어지고 지금 3이란 키값으로 노드를 불렀으니까 여기에 키값에 3이 들어가지만 next는 none이잖아요. 우선 B도 만들어요. B는 노드 9 그러면 9를 키값으로 하고 있는 노드 B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C도 만들어요. C는 노드 -1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죠. 얘는 C고요. 그 다음에 위에처럼 3 다음에 9, 9 다음에 -1 식으로 노드를 연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A. next는 B를 가리키게 하고 즉 A. next는 B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고요. B. next는 C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럼 B. next는 C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C. next는 너를 가리키면 되는데 애초에 C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C의 next는 none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당연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C의 next는 none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만들면 노드마다 이름을 다 변수를 하나 정의해 가지고 각 노드마다 변수를 하나씩 할당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뭐라고 그랬죠? 이 노드를 헤드 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헤드 노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헤드 노드만 알고 있고 나머지 노드는 헤드 노드로부터 넥스트 링크를 계속 따라가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 변수 이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헤드 노드만 알고 있는 거죠. 헤드 노드만 알고 있고 나머지 노드는 헤드 노드부터 항상 접근 가능하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또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테일 노드. 이 테일 노드를 갖다가 헤드 노드 가려면 모든 링크를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거는 한 방향 연결 리스트의 숙명이니까 할 수 없고 우선은 헤드 노드만 알고 있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이 클래스에는 헤드 노드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헤드 노드는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는 거고요. 사이즈는 여기 이 리스트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 값의 개수가 몇 개냐 3이죠. 이런 식으로 헤드 노드와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개수, 즉 노드의 개수 이 두 개의 정보를 또 다른 클래스로 하나
정의해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방향 연결 리스트의 객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연결 리스트마다 만든 연결 리스트마다 그 연결 리스트의 헤드 노드와 사이즈를 저장한 죄송합니다.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쓸게요. 클래스 singly 한방 연결해서 영어로 singly linked list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선 했던 것처럼 생성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self.head와 self.size 이 두 개의 멤버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맨 처음에 이 하나의 객체를 한방 연결해서 객체를 만든다는 거는 비어있는 리스트, 노드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니까 사이즈는 0이고 그러면 비어있는 리스트일 때의 헤드는 뭐겠어요? 헤드는 none이죠, none. 즉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빈 리스트. 빈 리스트는 뭐냐면 헤드가 있고 사이즈가 있으면 헤드는 none을 가리키고 여기는 사이즈는 0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한방향 연결 리스트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빈 리스트를 하나 새로 생성한다는 거니까 그때 헤드는 none이고 사이즈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플러스 뭔가 삽입 내게 어떤 노드를 삽입하는 삽입 메소드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노드를 지우는 삭제 메소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내가 필요하면 몇 개의 노드를 어떤 키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삽입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length 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리스트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만 우리는 이미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self.size를 리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메소드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